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가 결판납니다.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되느냐, 이걸로 이제 대한민국의 명운도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이 싸움은 총체적인 내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총칼은 들지 않고 펼치는 이념 전쟁, 최후의 이념 전쟁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 양대 이제 정치 세력 간의 이제 마지막 대회전이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저 좌익들, 그 빨갱이 세력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력을 구축했고 힘이 있다라는 게 지금 입증되고 있죠. 국민 다수의 생각은 그쪽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우파, 보수, 애국, 자유 이쪽이 더 큰 세력이다라고 보는데, 다만 여기는 정치 결사체로서 조직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일반 국민으로서는 여기가 다수지만 국가기관을 움직이는 힘에 있어서는 좌익들이 이미 우시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사법부를 저들이 완전히 장악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사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언론인데, 언론을 저들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 두 개를 지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지금. 원래 이 좌익 공산당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 선전, 선동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요, 거기 그 상하 관계를 볼 때, 그 조직, 기구도 보면요, 선전, 선동, 이쪽이 항상 1등이에요. 1번을 줍니다. 네. 그걸 저들이 오래전부터 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위 선동 매체들을 그냥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그리고 요즘은 또 인터넷 시대,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그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사법부도 뭐 그 연장선에서 보면 완전히 그냥 한쪽으로 넘어가 버렸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 이 기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저런 기관도 뭐 그렇게 됐고, 와 정말. 그래서 국회 같은 데가 그나마도 이렇게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니까요,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국회까지도 이제 한쪽으로 가버리니까 여기서 저들이 갖지 못한 건 딱 한 개입니다. 딴 거 없어요. 대통령 자리만 지금 가져가면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문재인은 그걸 다 가졌는데도 못했거든요. 하려고 했지만 다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본인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조금은 했지만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생각했던 그 그림, 그걸 마지막으로 완수할 책임자가 이제 이재명입니까? 현재 이제 그렇게 보이는 뭐 측면도 있죠. 그러나 이재명은 아니고 페이크고 진짜는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재명은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용도 폐기할 것이다. 새로운 누군가 뜬다. 그게 누구냐? 김경수가 될 것이냐? 뭐 다른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헌법재판관들 문제가 지금 뭐 그야말로 불거졌습니다. 이게 이제 집중적인 이제 이슈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기까지예요. 지금은 헌법재판소 내부에 문제를 덜추는 것만이 유일하게 화제력을 만들 수가 있고요, 대통령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이슈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이제 한가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갖고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여론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국민 여론으로 그게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중에서도요, 보통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너무도 치우쳐졌다, 편향되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수장 역할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권한 대행이죠, 문형배, 이미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있다가 들어간 정계선, 이 사람들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었고 국제임금법 연구회, 이런 어떤 법조 카르텔 내부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을 주목합니다. 실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요, 그 세 사람을 집중 지금 공격하고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 내려오라. 뭐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주장도 하고요. 이제 뭐 내려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뭐 따를 가능성이 하나도 없겠죠. 그들이 회피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재판에서 당신들은 문제가 많으니까, 너무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공정한 재판이 안 된다. 국민들 분노가 지금 치솟고 있다. 헌재가 위험하다. 당신들 회피하라. 스스로 나 이 재판 못한다라고 선언하라. 지금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근데 지금 봐서는 그들이 거기에 응할 가능성은 하나도 없죠. 결국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쪽에서.
자,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또 판단하는 데가 어디냐? 그 헌법재판소예요. 그것도 그닥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여론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여론을. 자, 그 세 사람보다도 제가 볼 때는요, 더 심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재판관이에요. 바로 정정미입니다. 이 정정미는 제가 볼 때 이념 성향이 만역, 빨갱이로 불리는 이 만역과 동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그 국제임금법 연구회라든가 우리법 연구회에 소속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훨씬 더 농도가 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죠. 정정미. 오른쪽에 이미선이고요. 자, 문형배가 서울대 법대, 정정미가 서울대 법대, 여기 이미선은 부산대 법대더군요. 자, 정계선 서울대, 거기도 서울대 나왔죠. 뭐 서울대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측면도 있지만 말아먹고 있다, 망치고 있다, 그런 주장도 많습니다. 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들. 자,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나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훨씬 더 악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거기다 머리까지 좋고 배운 것까지 많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더더욱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저는 정치나 행정에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올곧은 정신과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하거든. 그런데 여기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싸움박질밖에 없어요, 사실은. 특히나 저 좌파들은. 자, 이 정정미 부산광역시 이제 출신이죠. 그리고 여기 문형배도 경남 하동 출신이잖아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영남 쪽에 이제 이 적을 둔 사람들이 이리 난리를 치고요. 이렇게 내란을 심판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들이 내란의 편에 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선 또한요. 여기도 연고로 보면은 뭐 학교를 여기 부산에서 나왔고 뭐 등등 해서 여기도 사실은 부산 경남 인맥으로 봐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 것이다. 이게 전부 문재인, 김명수가 이쪽 사람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흔적이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사법부를 붉게 물들여라. 문재인, 김명수가 이걸 완수해놓고 간 거죠. 자, 보시면요. 정정미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아실 겁니다. 정정미 남편 김병식 판사도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이고 군내 학문성교 처벌 형법 92조 국가보안법 7조 위원 진보 성향 뚜렷하다. 누가? 자, 이 정정미 본인이 이제 이런 어떤 엄청난 어떤 과거의 이제 판결 이력이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지지부진한 이유가요. 여기 현재 판관들 중에 뭐 몇 명이 그 지역에 가면은 또 지역에 선관위가 있잖아요. 거기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신들이야, 전부 한통속이야. 부정선거 다룰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는 거야, 벌써. 이 인적 구성에서 그게 벌써 튕기는 겁니다. 정정미, 김형도, 조한창, 문형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여기 출신이고요. 김형도, 조한창 이런 사람은 중도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절대적으로 못 다루는 거지. 김형도, 조한창은 지난번에 이준석 그 탄핵 기각 그거 결론 낼 때 여기는 전부 기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김형도, 조한창 이 두 사람은. 근데 이 두 사람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한통속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형배, 여기 정정미, 이미선, 정계선을 더하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6명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까지 가버리면 7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것은 부정선거였거든. 그러니까 최소 6표 내지 7표는 그걸로 그냥 확보가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다룰 수도 없는 데다가 지금 대통령이나 이쪽 이제 애국우파 자유보수 쪽에서는 부정선거를 들춰내려고 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막을 거요. 그러니까 여기 현재 재판은 어떤 경우에는 해보나 마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민 재판하듯이 그냥 끌고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이들 스스로 회피, 너무도 큰 어떤 뭐 여론 때문에 여론이 뭐 그냥 태풍 같은 그런 어떤 질타 때문에 자신들이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자, 그렇게 하자면은 언론이 도와줘야 되겠죠. 조중동 같은 이런 큰 언론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글쎄요 어떨런지. 자, 정정미 남편 김병식 판사도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경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판사들이 우리나라를 말아먹고 있네요.
자, 정정미 꼼수 탈당 논란에도 검수완박에 존중돼야. 이건 뭔가 하면요. 과거 민형배가 여기 그런 식으로 꼼수 탈당한 적이 있었죠. 그거 자체도 이 사람은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나쁘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뭐 충분히 국회의원들로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과거에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쪽 편이지. 정정미 군내 학문성교 처벌 형법 92조의 위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뭐 군이 완전히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당나리 군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군인들끼리 이렇게 남자들끼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나라 망하는 길이다. 북한한테 혹은 중국한테 먹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정정미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의 위헌. 이게 뭔가 하면요. 바로 이거죠.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 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5항은 반국가 단체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고 하는 그 규정인데요. 이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거 없애버리면 이게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좌익들이지만 저쪽에 북에 있는 김일성 그 집단들이 가장 좋아하겠죠. 만세, 드디어 해방이다. 드디어 통일이다. 이러겠죠. 드디어 남반부를 접수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정정미입니다. 저는 이 정도 생각이면요. 현재 판관들 7명, 8명, 9명 다 합쳐도요. 정정미가 가장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마흔형하고 거의 동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동안 여기 이제 크게 거론이 안 됐던 것 뿐입니다. 이 정정미가. 자, 정정미 추정 SNS 계정 목록, 문재인 등 진보 인사하고만 다 연결되어 있네. 보수 인사는 전무하다. 자신의 이용하는 그 페이스북이나 등등 이런 SNS 있잖아요. 거기 누구하고 다 팔로우 하는가 하면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문재인 등 이쪽에 이제 좌파 인사들하고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보수 인사는 한 명도 없다. 와, 지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고요. 특히나 여기 보면 여기 문형배 아닙니까? 당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통해 무소속 신분으로 검수완박 그 법안이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꼼수 탈당, 헌정질서 문란 논란을 불러왔음에도 당시 정정미 헌재 재판관은요. 이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근거로 검수완박을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상황이었었죠. 완전히 그냥 저쪽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저쪽의 살인 청부업자 같은 그걸 이행하는 칼잡이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얼굴만 봐서는요 순하게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무서운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어쩌면 가장 왼쪽에 있는 골수 좌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출신 지역이라든가 그동안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착각이었다. 여기 과거에 결정 에서 낸 의견을 보면요. 소수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정미가 헌법재판관으로서 했던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것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했다. 당연하게 탄핵하는 게 맞았다라는 거고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 법조항 일부 위헌이다. 이건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자들이 이제 헌재 판관에 이제 다수가 되면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빨갱이 세상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조항 위헌이다. 지역 정당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조항 일부 위헌이다. 방송 3법의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 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비침해다.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위헌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 위험 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위헌이다. 너무 나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위헌이다. 그리고 그 밑에 종교 등 병력 거부자에게 합숙 형태 대체 복무를 강제하는 법조항 하푼이다. 그러니까 이게 노골적으로 이 군병력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국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이것은 옳다 정당하다 인용 이런 거 있고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의 탄핵 여부 인용 옳다 검사 탄핵하는 게 맞다. 철저하게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준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 올바른 탄핵이다 인용.
자, 이런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관인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요, 이미선하고 저기 문형배는 저리 가랍니다. 저리 가라. 그리고 실제 지금 헌법재판소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과거 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장을 했던 이력을 보게 되면요,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두 사람, 이들도 사실 저쪽이에요. 최소 저들은 6표는 기본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40여까지 들어가게 되면 7표. 나머지 2표 남는 거죠. 근데 그 2명도 이쪽에 완전히 쏠려버리면 따라가요. 9대0 나온다니까. 자칫하면은. 자, 때문에 이들 기피 신청, 이전에 이제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걸 그냥 뭐 거대 이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자면은, 우파 유튜브에서도 열심히 이걸 방송해야 되지만, 우리 이제 중요한 메이저 언론들이 여기에 참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나서서 싸워줘야 되고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